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NC편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순서에 입각하야! NC 다이노스 각 파트별로 어떻게 제가 예상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절대 에이스인 패디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좌완 외국인 투수 카이라트와 카스타노 이 두 명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거야? 그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세상 중요하다. 신민혁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돌아줄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명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올 시즌 운명을 쥐고 있는 외국인 2명 카스타노 그리고 하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파서도 안 되고 못 던져서도 안 된다. 2023 시즌 외국인 선수 패디 혼자 20승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둘이 20승 언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역시도 쓸만한 투수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이제는 있는 리그가 됐기 때문에 100만 달러 언더를 가지고 쓸만한 투수를 데리고 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다. 그래서 하트, 카스타노가 아무리 못해도 12승씩은 각각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 선수들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첫 번째 명제는 그만큼 제가 24시즌 NC 다이노스의 선발진 구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바로 논제를 뽑았던 게 신민혁 선수의 연속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포스트시즌의 호투로 구창모가 없는 NC 선발 마운드에 확실한 옵션이 되었다. 23시즌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24시즌 신민혁은 누가 뭐래도 팀에서 국내 선발 에이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 꼽은 투수가 이재학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4시즌을 앞두고 이재학만큼 팀에서 선발로서 경험이 있는 옵션이 안 보인다. 23시즌에 다시 꽤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테이션에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져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수년간 울부짖었던 김영규 선발 팀 사정상 불펜으로 돌았고 이제 구창모가 빠지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으로 몸을 만들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김영규가 또 스프링 캠프에서 조기 귀국을 하면서 이 당시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NC의 선발진의 키플레이어는 중심은 신민혁이 잡아줘야 되지만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건 전 김영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규가 부상을 당해서 조기 귀국을 하고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제가 뽑아놨던 게 최성령 카드였습니다. 최성령은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일종의 멀티옵션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준 선수 23시즌에 12번의 선발 경험이 있었죠. 이 친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즌 앞두고도 요령이 부족해서 그렇지 충분히 공은 던질 줄 안다. 현재 NC 다이노스 선발진에 우한 정통파가 없잖아요. 신민혁 선수 한 명밖에. 그러니까 웃긴 게 우한 선발일 구하기가 어려운 팀이 또 NC였어요. 24시즌에. 그거 골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준 선수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선발 후보군으로 올랐던 선수가 전역한 김태경 선수였습니다. 상무에서 선발 투수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24시즌에 선발이 만약에 아살이라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요렇게 후보군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24시즌은 외국인 선수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 왜? 패디가 떠난 시즌이니까. 또한 정신적으로 마지노선 구창모의 존재인데 이제 그 존재의 가치도 없어지잖아요. 군대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24시즌은 신민혁이 에이스가 될 거다. 그런데 신민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면에서는 아직 메이드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학이 되게 중요한 카드 아니냐 24시즌엔.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았는데 24시즌 NC는 선발진 운영 자체가 되게 버거워 보인다 라는 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24시즌 리뷰를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강인권 감독님이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감독 첫 해에 예상을 깨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24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이 딱 실패되니까 바로 경질. 8월 달에 전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1승 12패를 했습니다. 11연패 포함하면서. 저 때 강인권 감독님에 대한 여론이 박살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적입니다. NC는 61승 2무 81패를 거뒀습니다. 승률 4할 2푼 9리. 투수 관련된 건 팀 평자는 6위, 퀄스는 4위입니다. 선발 평자는 절반 5위, WHIP는
7위, 도루저주율은 1위. 이건 이제 포수들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성적 자체가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월별 성적과 이슈로 가겠습니다. 개막 3, 4월달 20승 11패를 하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선발 투수가 없는데 외국인 빼고 결국 이재학이 이렇게 승리 투수가 됩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불펜 에이스 오브 에이스인 유진욱도 4월 10일 날 팔꿈치 통증으로 말소가 돼요. 근데 4월 달에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4월 한 달간 버닝을 한 게 김재열하고 한재승입니다. 4월 월간 팀 최다 컬스, 팀 평자 1위 무지막지하게 달려나갑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7승 1무 17패. 잘 나가던 NC가 5월 초서부터 계속 루징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월 14일 날 박민우 말소, 그리고 안중열, 최성열, 김수윤 선수가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보십시오. 17일서부터 19일까지 기아전 수입해, 24일서부터 26일 LG전 수입해, 이용찬은 계속 부진해갖고 말소, 다시 28일서부터 30일까지 기아전 수입해, 이재학, 박민우, 박건우, 카사나, 이용찬 등 부상, 부진으로 박살이 납니다. 갑자기. 거기에 이용찬, 류진우, 김영규 불펜 부진, 류진우가 돌아왔습니다만 결국은 뭐에서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하느냐? 결국은 투수 파트예요. 불펜. 이러면서 결단을 내린 게 바로 5월 말일 날 트레이드를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11승 1무 13패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야금야금 자꾸 마이너스가 나니까 6위까지 추락을 해야죠. 그러다가 16일 날 버티다가 삼성전을 이기면서 다시 5할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진욱 선수가 또 말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또 10승 8패로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야가 빠집니다. 손아섭이. 그러다가 박건우까지 손목에 공 맞고 빠져버립니다. 공격의 전부나 마찬가지 손아섭, 박건우가 딱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이건 분위기가 나가리 되는 분위기. 거기에 카스타노도 영 안 되니까 요키시 영입을 결정했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8월 달이 터지는 겁니다. 6승 16패. 목지훈 선수 1군 선발 등판하죠. 8월 6일 날 롯데전 7회 8회 5점 실점하면서 역전패합니다. 이게 11연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6일 날 데이비슨마저 내전근 손상으로 이탈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삼성전 지면서 창단 처음으로 10연패를 하고요. 20일 날 하나전까지 패하면서 11연패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하트가 감기 몸살 때문에 한여름에 한 달 동안 못 나왔죠. 그리고 이때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데이비슨이 돌아와갖고 기아전 때 타격을 했는데 그게 내일 턱 맞아갖고 내일 골절 수술한 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신민혁 선수 조기 종료 8월 31일 날 팔꿈치 불편 증세로. 그러고 이제 시즌이 이렇게 끝을 내리는데 9월 20일 날 딱 강인권 감독 경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이었던 김수경 투수 코치, 전영도 타격 코치 1군에서 다 말소시킵니다. 이래서 정규 시즌 10월 1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NC 다이노스의 24시즌을 월별로 한번 쭉 봤으면 선발 파트에 대한 것들 비교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에이스 패디의 빈자리. 왼손 절대 에이스가 또 나타났다. 그리고 신민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국내 에이스 역할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뼈 조각 수술 조기 종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선발진 구성이다. 제 예상대로 너무 불확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24시즌 명운을 쥐고 있는 외국인 선발 2명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먼저 하트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26경기 평자 2.69 13승 3패 전반기에 1.10 후반기에는 0.88 대박입니다 진짜. 근데 야가 23일 동안 감기 몸살을 못 나왔잖아요. 그거 빼고는 완벽했어요. 근데 단 문제는 뭐냐, 2명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스타노를 보면 8승을 했는데 전반기에 7승이고요 후반기에는 1승 2패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벌써 피안타율이 1할 가까이 올라갑니다. 2할 오픈 5리 전반기 3할 4푼 3리. 옵스 같은 경우에는 6할 9푼 7리에서 거의 9할대로 3할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카스타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카스타노를 요키시로 교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신민혁 선수, 사실 신민혁 선수가 10승 못했어요. 8승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민혁 선수가 로테이션을 25경기를 던져주고 그 팔꿈치에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저는 버텼다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전반기에 82.1이닝, 후반기에
38.2인. 그래서 후반기에는 확 줄여줍니다. 근데 전후반기 별로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민혁 선수가 이 책임져주는 이닝이 NC에는 굉장히 중요했다. 거의 나홀로 집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언급했던 투수가 누구였죠? 이재학 선수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재학 선수 보시면은요. 숫자로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3승 12패, 104이닝. 말 그대로 로테이션만 돈 겁니다. GS, 하트 26경기, 신민혁 24경기, 카스타노 외국인 선수고, 그리고 이재학이에요. 팀 내 세 번째로 많은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야, 그러면 뭐해? 나와서 3번 이기고 12번 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김영규 선수가 선발로 자리를 잡던가, 이용준 선수가 선발로 딱 자리를 잡던가 해서 이재학 선수를 끌어내렸어야지.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김시훈 선수입니다. 작년에 39경기가 김시훈 선수가 등판했거든요. 그런데 이닝을 딱 보시면 107.1이닝입니다. 무려 김시훈 선수가 NC 다이노스 투수 WAR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발로 18경기, 구원으로 21경기. 말 그대로 전천으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개막하고 나서 선발 구성이 어려웠던 거예요, 벌써. 그랬더니 불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됐던 김시훈이 선발로 쫙 나온 겁니다. 언제까지? 7월까지. 그리고 이용준 선수는 9차례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용준 선수를 보면 아쉬운 게 이 친구 더 성장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분명히 공 던질 줄 압니다. 포신 카브 슬라이더, 포크볼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종은 선발로 갈 수 있는 구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선발로 시키는 건데, 제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작년처럼 선발이 너나 할 것 없이 구멍이었다면 이용준처럼 좀 선발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는 그냥 좀 김시훈 선수한테 18번의 연속 로테이션 기회를 줬듯이 한번 줘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무튼 작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NC의 선발진은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임상현. 생짜 루키입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 보면 제가 응원하는 팀 선수가 아닌데도 눈길이 이렇게 한 번씩 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데뷔를 선발로 데뷔하잖아요. 그 선발 경기에서 5.2이닝을 던져요. 평속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지 않고 씩씩하게 던지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선발로 나오는 투수가 평속을 144대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눈여겨본 겁니다. 목지훈 선수는 일단 투심포심을 다 던지는데 스피드가 괜찮아요. 그리고 카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쭉 던집니다. 그러면 일단 스태미너만 갖추면 선발로서 충분히 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지훈 선수, 아까 얘기했던 그 임상현 선수, 그리고 주구장창 제가 울부짖는 김영규, 이런 선수들은 좀 정책적으로 선발로 좀 꾸준하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24시즌 NC 선발진은 하트 신민영 말고는 개런티 옵션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어떻게 시즌을 운영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프리뷰에서 제가 선발진은 올 시즌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전혀 메이드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재학 선수가 로테이션 피처로 정착될 만큼 국내 옵션이 부족했습니다. 버틴 게 정말 용한 시즌이었습니다. 분명히 안개 속이지만 어떻게 진짜 이빨 꽉 다물고 버텼다라는 게 가장 맞는 표현 같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결과가 이럴 거였으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어리고 젊은 선수들한테 더 선발 기회가 많이 갔었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24시즌 NC 다이노스의 선발진이었습니다. 먼저 유진욱의 파트너가 급하다. 그리고 이용찬의 건재함이 중요하다. 하준영이 입대하면서 좌완이 좀 공석이 됐다. 그래서 유진욱 선수의 파트너를 중요하게, 그리고 NC 불펜의 24시즌 키플레이어로 제가 꼽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김시훈 선수였죠. 김시훈 선수가 필승조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24시즌 올해 필승조로 매조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필수 옵션이다 라고 써놨고, 송명기를 제발 불펜으로만 좀 썼으면 좋겠다. 선발보다는 불펜이 더 어울리는 옵션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친구 선수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김진호 선수였습니다. 24시즌 불펜이 강점이 안 보이는 파트이기 때문에 진짜 영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김재열 선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롱맨으로 쏠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필승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이 친구 좋을 때 보면 볼의 위력이 상당하다.
그렇지 못할 때는 공이 좀 깨끗하지만 과연 NC에서 어떤 롤을 맡을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제 기대주가 누구였냐면 전사민 선수였습니다. 이 친구가 보면 슬라이더, 싱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김진호 선수도 그렇고 이 전사민 선수도 그렇고 두 가지 레파토리를 강하게 때려박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전사민 선수가 23시즌에 보여준 가능성 때문에 24시즌에 어느 정도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진욱은 무슨 놀이? 슈퍼맨 놀이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 24시즌을 앞두고 계산이 서는 불펜은 유진욱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진욱은 지난 2년간 갑자기 너무 많은 투구를 했다는 것이 불안한 점입니다. 결국은 24시즌 유진욱 선수가 팔에 데미지가 제대로 왔죠. 그래서 결국은 필승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등록 말소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준영 선수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좌완 투수에 대한 100%가 임정호 선수한테 다시 갈 거다. 사실 임정호 선수가 매년 엄청난 경기를 뛰다가 한 2년 정도 조금 게임 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늘어날 거다. 하준영 선수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라는 예상을 해드렸고요. 김태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물건이 될 것 같더라. 이 친구가 터프한 스타일이지만 오히려 그 터프한 게 매력인 좌완 투수라서 제가 24시즌 앞두고 이 친구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었고요. 이준호 선수는 선발 옵션, 롱맨 옵션 다 가능합니다. 대체 선발로도 뛰었던 선수고. 그 다음에 이용찬이 건재를 해야만 앞에 프라이머리가 뭐 유진욱이 있고 누가 있고가 의미가 있지. 클로저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버리면 이게 다 헝클어지니까. 그래서 이용찬은 건재해야 된다 해서 불펜 김영규가 부상이고 최성령이 선발 로테이션 소화 예정인 좌완이 아무래도 불펜이 좀 행하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론은 임정호하고 최성령을 불펜으로 썼죠. 그 다음에 불펜 프라이머리 부족이 심하다. 유진욱 선수 혼자 짊어질 필승조는 분명히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 김시훈, 김재열, 이준호, 김준호 등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써놨습니다. 제 의견대로 과연 송명기가 불펜 전환이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여기 송명기가 지난 2024 시즌 선발 등판이 한 번도 없었고요. 모두 불펜만 등판했습니다. 자, 프리뷰를 기준으로 리뷰를 보겠습니다. 유진욱의 파트너를 급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진욱 본인이 힘들었습니다. 이용찬은 건재해야 된다라고 써놨죠. 근데 이용찬도 안 건재했습니다. 썰렁해진 좌완 불펜, 매우 썰렁했죠. 먼저 유진욱의 파트너를 급구해야 된다라는 건 유진욱 선수가 건재하다라는 걸 전제하에 유진욱의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과연 그 유진욱 선수가 건재했느냐를 보자는 거죠. 유진욱 선수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평자가 5.74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필승조가 평자가 5.74라면 이건 필승조가 아닙니다. 결국 유진욱 선수는 지난 3년간 출장 경기 수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지난 4년 중에 24시즌이 내용적으로 엉망이었다. 저는 3년간 유진욱 선수가 노출도 많이 됐고 팔 피로도도 상당히 쌓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구속이 약 2kg 정도 줄었다. 2차 드래프트 김재열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아까 김재열 선수는 롱맨으로 꽤 쏠쏠할 거야. 때에 따라서는 필승조도 가능할 거야. 2차 드래프트 옵션인데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인생 역전이에요. 20시즌 14경기, 21시즌 24경기, 22시즌 47경기, 23시즌 9경기 던지면서 기아의 불펜이 워낙 강하고 풀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던 거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리고 24시즌에 무려 69경기를 던졌습니다. 24시즌에 2차 드래프트로 영입이 돼갖고 이 친구가 69경기를 책임졌다? 그럼 반대로 이 친구가 없었으면 그 69경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욱 웃긴 건 24시즌 프리뷰에 류진욱 선수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김재열 선수의 파트너가 누구였어? 로 명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김재열 선수가 슈퍼 메가 울트라 역할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24시즌 NC 다이노스의 불펜은 김재열이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규 선수. 사실 김영규는 시즌 전 구상에서 로테이션으로 생각하면서 강인권 감독이 준비를 시켰는데 부상 여파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 일찍 귀국을 했고 그리고 4월 중순에 불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부상으로 시즌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선수도 잦은 부상으로 계속 경기를 뛰지 못하면 그냥 유망주에서 멈추는 거예요. 자, 송명기 선수입니다.
송명기는 선발 유형의 투수가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니까 제발 송명기를 제대로 쓸 거면 불펜으로만 좀 썼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24시즌에 불펜으로만 나왔습니다. 33경기 한 경기도 선발 없이 올 불펜입니다. 자, 근데 구속이 42.4입니다. 송명기 선수가 22년도 44.9, 45.7, 23년도 42, 41, 24년도 42. 점점 구속이 떨어져요. 본인의 장점이 너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턴가 제구가 전혀 안 돼요. 제구가 안 되면 선발이던 불펜이던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투수는. 그리고 이준호도 불펜에서 뛰었습니다. 이준호는 사실 대체 선발로도 2경기인가 나갔던 선수인데 이 친구 보시면 생각보다 불펜으로 많이 나왔어요. 38경기나 나왔습니다. 물론 저 중에 2경기는 선발입니다. 롱맨으로. 다음, 임정호가 다시 중용될 거다. 그 이유는 하준영 선수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임정호 선수가 다시 좌완으로서 거의 온리원처럼 중용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달러 한 번 쉬었죠. 한 시즌. 그 전까지는 다 앞대가 6자. 한 번 쉬었죠. 다시 6자. 아직까지 임정호 선수는 NC에서 온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펜인데도 그 정도의 값으로 시즌 끝나고 FA 계약을 터트린 거죠.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나왔어요. 11경기.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제대로 본 게 맞더라고요. 굉장히 볼이 터프하고 러프하고 지저분합니다. 좌투수인데. 알고 봤더니 야가 1차 지명이더라고요. 근데 11경기에 나왔다. 그 전년도에 16경기에 나와서 가능성을 보여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11경기로 오히려 더 줄었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없는 거죠. 아니면 아프거나. 근데 전 전자라고 봐요. 자, 그 다음. 아마 배재환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NC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으니까 불펜에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NC 팬 여러분들 말고는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직구가 대포알입니다. 배재환은 31, 62, 53 군대 가기 전에 불펜 핵심 오브 핵심 그리고 소희연입니다. 야가 평속이 44거든요.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볼 던지는 거 보면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몸. 그 얘기는 뭐냐? 직구가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몸을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죠. 시즌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24시즌의 배재현하고 소희연은 당연히 완벽한 몸 상태일 수가 없었다. 근데 저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사민. 이 친구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24시즌의 전사민 선수가 별로 많이 못 던졌어요. 17경기 던졌습니다. 9.51. 근데 야는 무슨 특징이 있다? 싱커, 투심, 포심보다 더 많이 던지죠. 근데 구속이 예술이죠. 투심하고 포심이 궤적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싱커입니다. 근데 그게 146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포심은 일정하게 똑바로 146으로 갑니다. 근데 작년에는 생각보다 이 친구가 제 생각보다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제가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펜 10개 구단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8위 했습니다. 불펜. 근데 저 8위가 2차 드래프트로 입단한 김재열과 한재승이 갑툭튀가 됐기 때문에 8위라도 한 거죠. 이용찬이 그렇게 부진하고 유진욱이 그렇게 부진했는데 23시즌에는 불펜이 3위였습니다. 스태티지 기준으로. 근데 유진욱, 이용찬이 박살이 났고 그런데 한재승, 김재열이 빵 하고 뜨면서 그나마 조금 밸런스를 맞춰줬다. 그런데 긍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투수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즌 투수 전체 9위입니다. 재밌는 건 리그 10위, 투수 전체 10위, 리그 순위 9위, 투수 전체 9위. 놀랍게도 시즌 순위와 투수 종합 순위가 일치하고 있다. 그만큼 투수 퀄리티와 페너트레이스, 정규리그 성적이 비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선발진 어지러웠죠. 불펜진 솔직히 붕괴됐죠.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던 NC의 24시즌 투수 파트였습니다. 아, 이제 내일 야수 24시즌 정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NC편 프리뷰하고 또 NC편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좀! 야! 개선이었습니다!